안녕하세요. 중국 현지 실전무역 22년째의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알리바바의 거래에서 폭망한 사례 7개 중 6번째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998년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립할 때만 해도 어느 누구도 이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의 B2B 사이트로 성장하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중국 국내 총 생산의 2%에 이르고 중국 국내 온라인 거래의 80%에 해당됩니다. 택배 물량의 70%가 알리바바 관련 회사들을 통해 움직일 정도의 대단한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는 비단 중국 내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온라인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의 비즈니스인들은 중국의 생산업체와 공급업체에 연결하는 통로로 알리바바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 발전의 기반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현대 중국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들도 병행되고 있음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6번째 사례는 병행 수입과 관련된 건입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브랜드가 없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도 인지도가 거의 없거나 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미 판매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거나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브랜드의 본사와 계약을 맺고 공식 수입사가 되어 수입 유통을 하기도 하지만 해외의 도매점이나 대리점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병행 수입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 수입은 공식 수입상 또는 독점 계약 근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별도의 유통 경로로 상품을 수입하여 오는 것을 뜻합니다. 병행 수입은 독점 방지, 경쟁 촉진, 수입 물가 안정,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해 1995년도에 법제화된 합법적인 유통 방법입니다. 병행 수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공식 수입상이 마케팅, 홍보, 인건비 등등의 비용을 투입하여 브랜드 가치도를 구축하여 둔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 높은 판매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반면 병행 수입 제품은 AOS와 환불, 교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병행 수입품이 정품이라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모방품과 혼합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손쉬운 판매와 양호한 수익률 때문에 병행 수입을 선호하는 판매자가 많기도 합니다. 병행 수입은 상표 소유권 국가에서 수입하기도 하지만 제3국에서 수입하기도 합니다. 브랜드 제품이라 할지라도 생산 국가가 어디인지 판매하는 국가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표 소유권 국가보다도 제3국이 저렴할 수도 있고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 상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사례의 주인공인 K사는 글로벌 브랜드인 알파벳 O로 시작하는 스포츠 선글라스를 수입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K사는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찾은 중국의 선글라스 공장에 2년 전부터 OEM 생산을 맡겨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신상품 검토나 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세 번째 방문에서 공장 상품 개발실에 O 선글라스의 샘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브랜드의 제품도 공급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라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수입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행 수입 경험이 없었기에 주변의 자문을 구해가며 처음에는 디자인당 몇백 개씩만 수입 판매하여 보니 수입에도 저작권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브랜드 제품이라 판매는 용이했고 수익성도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점차 수입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O 브랜드의 한국 대리인이 보내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K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 한 개의 모델의 제품이 O 브랜드의 정품과 다소 차이가 있는 디자인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볼 때 다른 모델 제품도 정식 저작권 제품이 아닐 수 있으니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에 대한 정빙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지적된 그 모델은 수입하는 제품 중 수익성이 가장 높고 판매량도 높아서 최근 6개월간 매월 수입량이 1000개가 넘는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급하게 중국의 공장에 연락하여 저작권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장에서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O 브랜드의 한국 대리인이 요청한 자료 제공 기한은 임박해 오고 있었고 조급한 마음에 K사에서 저희 에이전트를 찾아 문제 해결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저희 에이전트에서 공장 측에 연락을 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보니 K사에 알렸던 내용과는 달리 O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본인들이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모 업체가 본인들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하게 된 것이니 그 업체에서 라이센스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주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자료 제공을 아직 해주지 않아서 독촉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장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 뭔가 개운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오 선글라스는 미국 브랜드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미국의 본사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일개 상표권 사용 계약자가 중국 내의 공장에 생산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 신뢰가 가진 않았습니다. K사 측에서는 긴급한 처리를 요청하였기에 공장 측에 빠른 처리를 당부하고 이틀간 기다렸는데도 결과가 없었고 저희 에이전트에서는 상표권 계약업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장 측에서 완강히 거절을 하며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틀 동안 저희 에이전트에서 몇 시간 단위로 계속 확인과 독촉을 하는 것에 지친 것인지 결국 상표권 계약업체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확인을 하니 그 업체는 O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판매 중에 있었고 자신들이 O 브랜드의 중국 독점 공급 업체라고 홍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정빙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정식 자료 제공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회신이 없었고 결국 베이징에 소재한 그 업체를 무작정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부장을 만나 다시 한번 상황 설명과 상표권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업체의 입장은 K사에 공급된 제품은 자신들이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고 공장을 통해 공급한 것으로 상표권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베이징까지 찾아온 승인을 봐서 빠른 결정이 나도록 회사 결정권자에게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중국 전용 제품이라 미국 본사와 계약된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료 제공 가능 여부는 내일까지 결정해 준다고 하여 어차피 내일까지 베이징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좀 더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한사코 거절하는 그 담당 부장과의 저녁 약속을 어렵게 잡았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 출신답게 술을 제법 하는 담당 부장이라 서로 근하하게 술을 여러 잔 나누고 난 후에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상표권 사용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국 공장에서 제조 생산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답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본사와 상표권 사용 계약에 의해 정해진 연간 최소 구매량은 미국 본사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나 작년부터 중국 내 실제 판매량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최소 구매량을 월등히 넘었었으며 최소 구매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자체적으로 공장을 물색하여 생산,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미국 본사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라이센스 사용료를 주지 않는 물량이 중국에서 암암리에 생산이 되어 유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 자체가 되지 않은 일부 모델을 모방하여 자체적으로 공장 생산하고 유통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델들은 자신들이 직접 유통을 하진 않고 대리점을 통해 간접 유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모델들의 수익성은 월등히 높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 물품을 받았던 K사는 그동안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었으며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던 그 모델의 제품은 브랜드를 도용한 제품으로 일명 짝퉁이었음에도 정식 수입을 하여 유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노비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담당 부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음날 오후에 다시 그 회사를 방문하여 몇 개 모델의 라이센스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례를 의뢰받고 해결할 수 있겠다는 큰 자신감은 서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K사는 O 브랜드의 한국 대리에게 확보된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 제공이 불가한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모조품 유통에 대한 부분에는 그동안 유통 판매하였던 수량을 근거로 하여 수천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배상해 주어야 했고 출고되었던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창고에 있던 제품 일체를 폐기 처분하여야 했습니다. 그나마 제공한 자료로 다른 모델에 대한 상표권은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상품 회수와 폐기 처분에 대처하는 성의를 보였기에 모조품 취급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면할 수 있어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K사는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실로 적지 않은 데미지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제 관점에서 3개의 생산 기지가 되어 있는 중국의 제조업체는 여러 개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명 브랜드의 제품만 생산하는 공장, 저명 브랜드의 제품도 OEM 하는 공장, 저명 브랜드를 생산하는 공장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공장, 저명 브랜드와 관련된 공장의 부품이나 부자재를 납품하는 공장, 하청의 하청을 받는 공장 등등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공장 운영 형태들로 어느 것이 A급이고 어느 것이 B급이라는 식으로 그레이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산재해 있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 업체들도 수없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다양한 공장의 다양한 부품이 조합과 연결로 한 개의 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 다양한 공장들은 각종 브랜드 제품들을 생산해주면서 배우거나 익힌 기술과 디자인을 자신들의 자체 제품을 생산하면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중국의 제조 생태계에서는 생산업자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선의적이든 악의적이든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거나 흡사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것들은 유사품이 되기도 하고 모방품이 되기도 합니다.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는 항상 이러한 저작권 관련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랜드 제품은 브랜드의 가치와 소비시장 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데, 이런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범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수입한 제품이 정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라는 사실을 수입자가 몰랐다고 해도 모방품 수입 유통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브랜드 도용 상품, 모방품의 수입 판매는 상표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해당 브랜드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성립될 경우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모두 다 뱉어내야만 하고, 브랜드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판매액이 5억 이상의 경우에는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기죄까지도 성립이 되니,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에서 도사리고 있는 저작권 관련 리스크를 제거할 방법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구매 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을 통한 확인, 계약 시 상세한 명시, 공급사로부터 상표권 자료 확인 등의 방법이 있겠으며, 가급적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